저는 올해로 32살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하고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속이 시커먼 사기에 불과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두 사람을 손절하고 다신 얼굴 마주하는 일 없게 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네요. 저는 일찌감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보다는 제 장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창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학 다닐 때 4년 내내 식당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과 그때 모았던 500만 원을 보태 배달 전문 식당을 차렸어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 뒷골목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홀 영업은 도저히 무리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달에 올인을 할 수 있었죠. 제가 식당과 분식집 주방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한식과 분식을 동시에 운영했고 커피 머신도 중고로 하나 구입해서 커피와 디저트도 따로 상호를 내고 팔았어요. 처음엔 정식으로 직원 구할 돈도 없어서 엄마도 나와서 도와주고 바쁜 주말에는 제 친구들도 일당을 받고 도와주러 종종 나왔는데 경험 삼아 시작했던 가게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었고 지금은 직원들도 여러 명을 쓸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제가 손님들께 제공하는 음식도 한식과 분식을 벗어나 파스타 피자 같은 양식이나 족발 보쌈에 얼마 전엔 삼겹살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커다란 가게 하나에서 여러 가지 음식과 디저트까지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하나지만 사업자는 여러 개인 그런 시스템이죠. 젊은 여자가 처음에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직원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로 구하다 보니까 분명 제가 사장인데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식 장사는 맛이라 생각해서 요리 경력 많은 아주머니들을 비싼 월급 주고 고용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며 제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마음대로 바꿔서 하는 바람에 음식 맛이 달라진다고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은 아주머니들 내보내고 젊은 친구들 위주로 직원들을 구성했어요. 어차피 제가 소스나 재료 배합을 문서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손맛이 중요한 장사는 아니더라고요. 덕분에 한 달 매출은 5천에서 6천 정도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이것저것 뗄 거 다 떼고 나면 저는 사장 몫으로 20% 정도 남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주 6일을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못 가져가고 있어요. 전부 재료비로 다시 재투자하고 직원도 넉넉하게 쓰다 보니 돈은 많이 남지 않는데 그 대신에 단골들도 늘어나고 남들 다 망하고 힘들다 하는 어려운 시국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또래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고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일만 하고 돈 쓸 시간 놀 시간도 없이 살았더니 그동안 제 통장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고 식당에서 장사하고 일만 할 줄 아는 제가 그 돈으로 주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코인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돈을 벌면 버는 대로 통장에 쌓아두고 신경도 못 쓰고 있었더니 부모님이 돈을 가만히 썩혀두지 말고 차라리 나중에 시집 갈 때 대비해서 집이라도 하나 사두라고 해서 28살 나이에 전세 끼고 6억 조금 못 되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저는 당장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니 그 집에서 살 이유도 없었고 결혼할 남자는커녕 장사 시작한 뒤로 만나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집이라도 사놓으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든 남자를 만나서 신혼집을 차리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 준비 겸해서 집을 사뒀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인연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눈이 맞아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신도 짝이 있다고 몇 년 동안 연애 한 번 못하고 주변에 멀쩡한 남자 하나 없다가 아파트를 등기치고 석 달도 안 지나서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1년 짧게 마치고 바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당연히 집은 제가 사둔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전세금 빼주면서 당시에 제가 가진 돈이 좀 부족해서 1억은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처럼 20대 중반에 대학 졸업하고 식당을 하다가 2년 만에 망해서 폐업하고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 군대 갔을 때 돌아가셨고 결혼 전에는 홀어머니 모시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 어른들에게 깍듯하게 잘하고 정이 많은 착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어서 저희 연애할 때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반드시 1인분은 추가로 포장해서 집에 계시는 어머님을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홀어머니의 효자 외아들이라면 대충 머릿속으로 상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은 은근히 제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아이 낳고 살 텐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면 불편하고 좁아서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여자 만나려면 다른 사람 찾아봐. 난 절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는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하면 결혼 생활하는 내내 계속 미련이 남고 다툼이 생길 것 같아서 초반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너가 나중에라도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으면 나랑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혼자 평생 모시고 살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 헤어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좋다는 착한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싶어하는 남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싫을 뿐이니까 그런 이야기할 거면 나랑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제가 워낙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하니까 그 뒤로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어차피 가게 마감 시간 때문에 저는 항상 퇴근을 밤늦게 하니까 저 오기 전까지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남편이랑 저녁 먹고 시간 보내는 정도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죠.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많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사시는 곳이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남편이 회사 퇴근길에 어머님 댁에 들러서 놀다 오던지 아니면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저녁 먹고 가면 저랑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아무 상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랑 완전 담 쌓고 안 보고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몸이 땀에 쩔어서 밤늦게 집에 오는데 그런 모습으로 시어머니 마주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이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와도 괜찮은데 다만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모셔다 드려서 저랑 마주치지만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었죠. 어차피 모시고 살지는 못하니까 이 정도까진 내가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 앞으로 절대 모시고 살자는 요구는 안 하겠다고 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미리 사둔 집에 전세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남편이 혼수를 맞춰서 들어왔어요. 사실 혼수를 남편이 맞췄다고는 하지만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사용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6개월 정도 카드값 갚느라고 남편 월급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혼수 보태주겠다고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시댁 사정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남편에게 그 돈 차라리 받지 말라 하고 일단 남편 카드로 긁고 알아서 돈 갚으라고 했었죠. 어차피 은행 대출은 제 집이니까 제가 갚으면 되고 생활비는 별로 돈 나갈 것도 없겠더라고요. 남편 버는 돈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본인 빚 갚고 혼수 맞춘 카드값 갚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나면 겨우겨우 남편 용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고 어차피 남편에게 경제력으로 대단한 기대를 한 건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남자를 몇 번 만나본 적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계산적으로 상대가 얼마를 썼는지 따져가며 머리 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착한 것 하나 보고 결혼해버렸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어차피 저는 일하는 날이면 오전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이 제가 없는 동안 집에 오시던 말던 제 눈에만 안 보이면 별로 상관하지 않았었죠. 제가 10시쯤에 출근하고 나면 낮에 비어있는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서 저희 집 주방에서 반찬도 만드시고 빨래와 청소도 하고 저녁에 남편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계시다가 같이 저녁 드시고 8시, 9시쯤에 댁으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안방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해주시고 제 속옷 빨래까지 다 해주시는데 민망한 마음도 들었지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집안일을 할 정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알아서 해주시니 고마웠고 저도 그 마음을 남편 통해서 용돈으로 종종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오래 계속되면서 사실상 내 집이고 신혼집인데 남편과 제가 있는 시간보다 어머님과 남편이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아침 출근해야 하는 남편은 잘 시간이고 제가 직업상 늦게 자고 8시쯤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출근해버리고 없었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휴일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갈 시간이 부족해져만 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과 남편이 사는 집에 제가 끼어들어서 잠만 자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어요. 남편과 얼굴을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안정감도 들었고 집안일도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 덕분에 생활 자체도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 놓고 지내는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 몰래 차근차근 다른 속셈을 꾸미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시어머니 덕분에 생활하기 너무 편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왔다 가면서 집안일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 솔직히 당신도 편하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주치고 불편하게 한 적도 없잖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재개하고 은근히 시어머님이랑 한 집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세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결혼하고 난 뒤로 시어머니가 제 집에 들락거리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남편과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 달랐었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왜 그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그 시간까지 안 돌아가시고 집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작은 방에 이부자리 준비해놨을 텐데. 저도 그렇게까지 정없이 빡빡하게 굴 생각은 없어서 어쩌다 하루 정도는 어머님이 자고 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이리 와서 앉아보라며 남편과 셋이 앉아 처음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사시는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장가가니까 나 혼자서 방 2개짜리 집에서 살 필요가 없겠더라. 혼자 살 만한 곳으로 이사 가려고 부동산에 집 내놨어. 근데 집에 혼자 있으려니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 조만간 집 나갈 때까지 이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완전히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라고 저희 집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렸어요. 어머님 사시는 집이 조금 오래된 빌라였는데 남편 대학 다닐 때부터 15년 가까이 계속 살아온 집이라 하더라고요. 집이 낡긴 했어도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고 전세금도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올려받아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집이었는데 갑자기 그 집을 왜 내놓고 이사 가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계획대로 짜여진 각본이었고 어머님을 집에 들인 건 제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님이 저를 반겨주셨고 오늘도 장사하고 일하느라 고생했다며 밥은 먹고 왔냐고 물어보시는 등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눈치를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의 수발을 받으며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역시나 시모는 시모라서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사갈 집이 결정되어 어머님이 나가시길 바라고 있었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못 보던 가구가 보이고 이삿짐 파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고 남편과 어머님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님 집이 계약이 되어서 오늘 짐을 다 뺐고 대신 아직 살 집은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이삿짐을 우리 집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다 했습니다. 그전부터 조금 이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님 이삿짐까지 우리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챌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어요.
결국 남편을 따로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엔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너도 편하잖아. 나도 엄마 혼자 사는 거 마음 아파서 더는 못 보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젠 알잖아. 시집살이 시킬 것도 아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자.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역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제가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어머님이랑 합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지 않았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이런 일을 정해? 남편은 매일 밤늦게 어머님을 집에 모셔다 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기 엄마는 본인이 알아서 챙길 거라며 저는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척 지내면 된다는데 남편이 뭔가 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집은 99%도 아니고 완전 100%제 집이거든요. 제 돈으로 산 제 집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집에 대한 대출금이나 관리비까지 저 혼자 부담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벌이로는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우리 부부 공동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돈도 얼마 없어서 제가 남편의 월급은 알아서 관리하라 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결혼하고 한동안 본인 빚 갚고 할부로 혼수 구입한 거 갚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적어도 남편과 시댁 돈 한 푼 섞이지 않은 이 집에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남편과 시모에게는 전혀 없었죠. 그렇게 안방에서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를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년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지난 1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느라 들락거릴 때는 너도 좋다고 아무런 말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니까 나를 필요 없다고 내쫓으려고 해? 내가 니네 집 출장 파출부냐?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돈이나 제대로 주고 부려먹었어야지. 오냐, 내가 나가줄 테니까 그동안 집안일 해준 거 한 달에 500만 원씩 쳐서 그 돈 내놓지 않으면 나도 한 발짝도 못 나가. 아니 애초에 제가 집안 살림 해달라고 어머님께 부탁드렸었나요? 저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했던 말이 나 없을 때 어머님이 왔다 가시는 것까지 못하게 하진 않겠다고 나름대로의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어머님 끌고 와서 강제로 우리 집에 집안일 좀 나 대신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어머님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데 남편이란 놈은 애매한 태도로 시어머니도 안 말리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내가 어머님 오시라고 했어? 당신이 모셔왔잖아. 어머님 인건비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드려야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밥 차려주고 아들 빨래 해준 건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고 어머님이 또다시 대신 나서서 이 집이 네 집이라며? 내가 네 집안 살림 대신해줬지 이게 내 아들 집이냐? 이렇게 된 것이 전부 제 탓이고 제가 불쌍하게 혼자 사는 노인 데려다가 강제로 집안일 시키고 돈도 안 주는 나쁜 며느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장사 몇 년 하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고 험한 일 많이 당해서 화내는 거라면 자신 있었지만 60도 넘은 어머님에게 차마 소리 지를 수는 없어서 대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너네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너랑 이혼할 거고 나중에 서류는 보내줄 테니까 너랑 어머님 짐이랑 다 챙겨서 들고 나가라고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머님 집까지 다 빼고 왔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나가라는 거냐며 자기는 이혼당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며 버티고 어머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지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은 둘이고 저는 혼자니까 집이 싫으면 저보고 나가라더군요. 나보고 나가라면 제가 못 나가고 쩔쩔매고 있을 것 같았나 보죠? 남편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내가 짐 싸서 나가기 전까지 너네 엄마 내쫓지 않으면 너도 결국엔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저보고 자기 엄마 이해 좀 해달라고 같이 사는 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는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도 없어서 간단한 옷만 챙겨들고 그날 바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한 딸내미가 한밤중에 짐 싸들고 집에 들어오니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길래 이런 상황이라 남편과 이혼할 거라 말씀드리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부동산에 집을 전세로 내놨고 남편은 그 사이에도 계속 제게 카톡을 보내서 자기가 중간에서 잡음 없도록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자며 눈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답장도 하기 싫어서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며칠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집 보러 왔다고 사람이 찾아왔는데 너 설마 부동산에 집 내놨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집 내놓은 거 맞고 어머님도 빨리 서둘러서 아들이랑 새로 살 집 구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아드님이랑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진짜 두모자가 길바닥 나앉기 싫으시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서 집 구하러 다니시라고 했죠. 뭐 당연히 제게 독하다느니 자기가 돈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서 그때는 잠깐 화가 나서 홧김에한 이야기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그냥 어머님이 조용히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진짜 나가겠다는 말로 들리지도 않았고 본인이 이 정도까지 양보하는 소리를 했으면 너도 한 발 물러나서 잘못했다 하고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는 말처럼 제게는 들렸습니다. 어차피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은 진작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에게 폭언을 듣고 있는 저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세상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 편을 안 들어주는 사람을 제가 왜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같이 살겠습니까? 어머님,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실 필요 없고 이제는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어머님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일부터는 두 분 사실 집 알아보러 다니시면 돼요. 빨리 집에서 어머님 짐을 치워야 집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이번엔 어머님이 아니라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진짜 이혼할 생각이냐고 저보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돈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웃기지도 않았어요. 긴 말할 필요 없고 진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당신 엄마 모시고 살지 말아봐.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번 주 지나면 사람들 불러다가 내 집에서 강제로 쫓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끊고 그 뒤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보고 집이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고요?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면 그 집은 팔거나 세를 주는 겁니다. 공짜로 눌러앉아 살던 군 식구들은 내쫓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마땅한 게 없다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원래 시세보다 싸게 살고 계시던 집을 빼면서 그 집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가진 돈이 부족해서 비슷한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랍니다. 저보고 상황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너가 전세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월세방을 구해서 살던지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알아서 하고 반드시 주말까지 집을 싹 비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안 나가고 버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이사업체와 함께 찾아가 보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봐요.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까지 바꾼 것이 너무 괘씸해서 정말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 싶었죠. 마침 어머님은 외출을 하셨는지 집에 안 계셨고 저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랑 집에 들어가서 제 짐과 어머님 남편 짐을 집에서 모두 빼버렸습니다. 제 거는 따로 빼서 친정집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 짐은 일단 이삿짐 센터에 있는 임시 보관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이 해온 냉장고, 세탁기 같은 혼수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이 가지고 들어온 짐까지 싹 다 포장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거의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텅 비어버린 집을 보시고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아드님에게 들으시라 하고 어머님을 내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마스터키는 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남편이랑 어머님은 더 이상 집에 들어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뿌리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까지 전화를 하더니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냐고 하길래 빨리 집 구해서 이삿짐 센터에 보관 비용 치르고 너네 두모자 짐 찾아가라고 말했죠. 남편도 이제 더 이상은 저랑 못 살겠다 생각했는지 며칠 뒤에 만나서 같이 이혼서를 쓰고 결국 그렇게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서류 접수까지 다 끝나고 저는 다시 일을 하러 가게로 돌아가려는데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게 너가 쫓아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 묻길래 그냥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길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지내던 말던 나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잖아. 모든 일이 다 끝난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남편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막무가내로 집에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데려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세상에 이딴 식으로 합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 맞춰서 잘 살아봅시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진짜 상식 밖의 사람들이고 남편이 효자인 것은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생각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서 효자랑 결혼하면 피곤하다고 할 때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래서 그런 말들을 나한테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젠 다 끝났고 그 집은 정말로 다시 전세를 주고 저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아직 제게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할 때고 나중에 진정으로 저와 생각도 비슷하고 마음 맞는 사람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야죠. 적어도 이번 일을 계기로 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아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막 1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일 뿐이고 얼마 전에 이혼해서 완전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살면서 이런 일은 정말이지 처음으로 당해본 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쪽 식구들이 도무지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냥 빠르게 이혼하고 서로 갈 길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냐 하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서 경악을 했고 부모님에겐 차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일단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친정부모님은 제가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아빠 성격에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가는 그냥 이혼하는 걸로 안 끝나고 일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이곳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이야기 듣고 저를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악마 같은 시댁 사람들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제 응어리진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주셨어요. 남편이 나이가 36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부모님이 전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셔서 집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집 보러 다닐 때 저희 생각보다는 시어머니 입김이 세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지라도 말았어야 했지만 그땐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저 집을 해준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지만 큰돈 지원해 주시는데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그 집이 제가 다니는 회사와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는 불만 없이 시어머니께서 고르는 집들 중에 한 곳을 신혼집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제 결혼 생활의 모든 불행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결혼하고 나서 석 달 정도는 나름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꽁냥꽁냥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차로는 5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는 15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가까운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동안은 신혼이라 봐주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우리 집에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이 내일 찾아가겠다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더니 남편을 통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해 들으시고는 그 뒤론 수시로 아무 때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엄마한테 내가 알려드렸지. 그럼 알려달라 하는데 어떡해? 엄마가 사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서로 얼굴을 보더라도 시어머니와 자주 보다 보면 감정 상할 일이 생기는데
허구한 날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항상 꼬투리를 하나씩 잡으셨어요. 너는 살림이 이게 뭐니? 집이 아깝다, 집이. 제가 평소에 청소하는 거나 빨래 정리하는 것 하나하나 다 보니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집 사준 터세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도 아니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고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남들보다 조금 멘탈이 좋은 편이라서 웬만한 쓸데없는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신경 안 쓸 수 있거든요. 냉장고 정리부터 안방 서랍에 우리 부부 양말 속옷 정리하는 것 하나까지 다 잔소리를 하셨지만 어머님이 제 앞에서 뭐라고 하실 때 그냥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님 가고 나면 남편 불러다 그대로 시켰어요. 아까 들었지? 당신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정리해놔. 얼마든지 오시라고 해. 어차피 어머님 잔소리하면 당신이 다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제게 뭐라고 하시던지 정작 움직이고 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니까 저한테 뭐라 잔소리하셔도 집에 남편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애가 없었고 둘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평일 낮에는 당연히 집이 텅텅 빕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보통 마감까지 하면 밤 12시쯤 집에 들어오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사무직을 하고 있었고 5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5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보통 6시에서 늦으면 7시, 8시까지 있다 가시는 바람에 남편 없이 저 혼자 어머님을 상대해야 할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도 없을 때 어머님이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시고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일까지도 어머님 마음에 딱 들게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특히 주방에서 MSG 조미료나 인스턴트 음식만 보이면 눈을 뒤집고 환장하시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셨어요. 난 내 아들 이런 거 안 먹인다. 어디서 살림을 날로 먹으려고 들어? 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 아들도 어머님이 하신 음식은 맛이 없다고 잘 안 먹으려 하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내 집에서 물건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마치 어머님은 본인이 사준 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뭐 어떠냐는 식이라서 세상에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었죠. 이제 이혼한 마당에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았다 이야기하면 다들 저보고 보살이냐고 자기 같으면 바로 도망쳤을 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시고 거기에 더해서 손버릇까지 안 좋았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난 적이 많았었죠. 처음에는 우리 집 상태가 엉망이라며 자기가 대신 정리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서랍도 뒤지고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들어와서 제 옷이랑 가방까지 함부로 다 만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잔소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았었는데 평소에도 저는 누가 제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좋게 어머님 제 물건은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셔도 돼요. 라고 직접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뭐라 하던 말을 곱게 들으실 분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평소처럼 퇴근하고 5시 반쯤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어머님이 제가 집에서 일상생활복으로 즐겨 입는 티셔츠를 허락도 없이 입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내 물건 뒤지는 것도 모자라서 함부로 입는 것도 너무 싫어서 그 티셔츠를 어머님이 집에 가시자마자 바로 헌옷 수거함에 내다 버렸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진상짓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싫었던 건 제 드레스룸과 서랍을 다 뒤지면서 뭔가 새로운 물건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못 보던 새 옷이나 액세서리를 발견하시면 은근슬쩍 저한테 얼마 주고 샀는지 떠보곤 하셨는데 그게 더 짜증났어요. 너 이번에 청바지 새로 산 거 어디에서 샀니? 색깔이 예쁘던데 나도 하나 살까 하고. 백화점에서 산 거야? 어디에서 얼마에 샀니? 같은 식으로 어머님도 사고 싶다며 물어보는데 그 속셈이 뻔하게 보였어요. 물건에는 별 관심도 없고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요? 이것저것 물어보다 본인 생각에 좀 비싼 것 같다 싶으면 저보고 너는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비싼 걸 덥석덥석 사냐고 하시는데
내가 내 용돈 아껴서 사는 거라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이 버는 돈 뺏어다가 제가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하십니다. 뭔 생각하는지 얼굴에 다 표시가 나고 미간에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원래 신혼 초에는 그나마 저희 부부 둘 중에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제가 돈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돈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니까 공동 생활비로 75만 원씩 한 달에 150만 원만 생활비로 빼두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쓰기로 했어요. 원래는 제가 돈 관리하면서 부부들이 먹고 입는 것까지 제가 다 사서 채워놨었는데 남편 옷은 아무리 새 옷을 사다 놓고 비싼 브랜드의 시계를 사더라도 단 한 번도 그게 얼마냐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유독 제 물건만 얼마 주고 샀냐고 자꾸 물어보고 눈치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래 여자들 중에서 사치가 심하거나 명품 쇼핑을 즐겨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품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이번에 시집 오면서 친정엄마가 너도 결혼하면 이런 거 필요할 거라며 가방 하나 사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제 나이 여자들 중에 저처럼 쇼핑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매일 출퇴근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끔 옷을 사는 거지. 그나마도 인터넷에서 주로 사고 백화점에서는 요즘 뭐가 유행인지 아이 쇼핑만 하러 갑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다행히 지분해 주셨으니 악착같이 돈을 모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언젠가 아이 계획도 있었고 요즘 워낙 다들 어려운 시기라서 돈 쓰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모으는 것이 더 즐겁고 좋았어요. 나름 두 사람이 버는 돈의 70% 정도는 모아서 적금도 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랑 같이 쉬는 날에 데이트를 하러 나갔었어요. 밖에서 외식도 하고 모처럼 공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장 보기로 하면서 마트에 붙어있는 옷가게에서 세일을 하고 있길래 한 장에 9,900원 하는 티셔츠 3장을 색깔별로 구입했어요. 디자인도 나름 깔끔하고 집에서 입거나 운동하러 갈 때 안에 받쳐 입으면 딱 좋겠다 싶어서 샀는데 집에 와서 입어봐도 가격에 비해 옷감도 좋고 정말 마음에 들었죠. 남편도 제가 입은 걸 보더니 싸게 정말 잘 샀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오셔서 제 옷장을 또다시 뒤지셨는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제게 그 티셔츠 3벌을 보여주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셨어요. 얼씨구, 너는 똑같은 옷을 색깔별로 샀니?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저보고 왜 똑같은 옷을 3장이나 샀냐고 손이 그렇게 커서 살림을 어떻게 하겠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짜증이 나서 그거 한 장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 올해 내내 입으려고 산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맨날 백화점에서 산 좋은 옷 입히는데 나는 겨우 마트에서 세일하는 10,000원짜리 티셔츠 산 것 때문에 잔소리 들어야 하냐고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도끼 눈을 뜬다며 며느리 무서워서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겠다 하시며 화를 내버리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다신 안 올 것처럼 화를 내고 나갔지만 며칠 후에는 또다시 저 없을 때 집에 오셔서 똑같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십니다.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제 물건을 만지는 것 때문에 나이 많은 어머님이랑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도 자기 엄마를 어려워하고 쩔쩔매는 건 오히려 저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워도 보고 안방 문을 잠궈 놓기도 했는데 다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제가 있던 없던 신경도 안 쓰고 아무거나 만지고 돌아다니시는데 도저히 어머님의 이런 무례함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2달 전부터는 제 방에서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장품 샘플이나 면봉 화장솜 같은 잡스러운 물건이 한두 개씩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이 없어지기도 해서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범인이 누군지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직접 어머님한테 가서 혹시 안방에서 제 물건 훔쳐가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내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 좀 해줘.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며 괜히 저보고 시어머니를 싫어하기 때문에 도둑으로 몰아간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훔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데 이미 물건 자체를 훔쳐가고 없는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처럼 집에다 몰래 CCTV를 달 수도 없고.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달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내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도 좀 찝찝하고 시어머니가 훔쳐가는 모습을 찍은 뒤에 집안이 완전 뒤집어지고 풍비박산 나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혼까지 염두를 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뭐 어차피 이렇게 이혼하게 된 마당에 카메라라도 진작 설치해서 만천하의 도둑년이라고 이야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가져가는 것도 처음에는 뭐라 하기 애매할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라 나중에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일단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제가 도저히 참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비싼 명품 가방이 딱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할 때 엄마가 선물로 사주신 가방이고 제가 평소에 비싼 물건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엄마가 저도 30살이 넘었고 결혼까지 했으니 좋은 자리 갈 때 들고 갈 가방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약간 무리해서 사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비싼 금액이기도 했고 겨우 회사 출퇴근할 때 명품을 들고 다닐 것도 아닌데 가방이 보기엔 예쁘긴 했지만 일상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고이 모셔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매일 꺼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라서 곱게 처음 선물 받았을 때 모습 그대로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랑 제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는 신우와 딱 마주쳤어요. 우리 신우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작년 가을에 회사 그만두고 반년째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제 가방이랑 똑같이 생긴 가방을 메고 집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1년째 백수인 신우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 비싼 가방을 샀나 싶어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가방 새로 샀어요? 나도 이거랑 똑같은 거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우 말로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선물로 사주신 거라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브랜드의 저 디자인의 가방이 흔한 것도 아니라서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뒤에서 저와 신우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옷장을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가방이 없었습니다. 커버에 씌워서 상자에 담아뒀는데 그 커버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빈 박스만 남아있었어요. 남편을 불러다가 당신 엄마가 내 가방 훔쳐갔다고 아까 신우가 들고 있던 거 당신도 보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빈 상자를 보고는 그냥 나중에 하나 새로 사줄 테니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더군요. 진짜 남편의 눈에는 제가 바보 등신으로 보였나 봐요. 우리 친정엄마가 사준 건데 어떻게 그걸 뺏기고도 모른 척 넘어가겠어요? 남편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저는 다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눈이 완전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그때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밤에 소란 피우냐고 하시는데 뻔히 어떻게 된 건지 다 알면서 모른 척 딱 잡아대는 뻔뻔함이 정말 대박이었죠. 어머님이 신우한테 선물해준 가방이 내 가방이지 않냐고 그동안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내 물건에 손대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선을 넘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방에서 신우도 나오고 안방에서 아버님도 나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본인이 가져간 거 절대 아니고 끝까지 사줬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럼 저거 얼마에 사셨는데요? 어머님이 직접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얼만지 아실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따져 물었는데 자기는 정가는 얼만지 모르겠고 아는 사람한테 싸게 사서 가격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쓸데없이 입씨름하는 것도 싫어서 제 앞에 있던 어머님을 밀어내고 신우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뒤져서 제 가방을 그냥 들고 나왔어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신우 물건을 다 방바닥에 쏟아버리고 안쪽 속지퍼를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증거가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청첩장 돌릴 때 그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가방 안주머니에서 제 청첩장이 몇 장 나오는데 어머님한테 이래도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실 거냐고 따져 물었죠. 어머님은 명백한 증거에 할 말이 없으셨는지 가만히 있다가 기껏 제게 한다는 말이 너가 한 번도 안 쓰고 맨날 옷장에 처박아 두고 있길래 가방이 아까워서 내가 가져왔다. 차라리 내 딸한테 주니까 잘 들고 다니지 않니? 어차피 너한테는 그런 비싼 가방 어울리지도 않아.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인간 자체가 싫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제 서운한 감정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어머님 도둑이에요? 제가 들고 다니던 말던 내 건데 왜 제 물건에 자꾸 손을 대시냐고요. 평소에 말대꾸 한 번 안 해본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본인이 세게 나가면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설 줄 아셨겠죠. 하지만 사람 잘못 보신 게 저도 성격 있고 그동안은 정말 참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셨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는 어딜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냐고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도둑?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좀 빌려갈 수도 있는 거지? 최소한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남의 물건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제발. 정말 유치하지만 시어머니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신우가 제게 싸구려 가방 하나 가지고 별날 일을 다 떠네. 언니, 솔직히 우리 엄마가 집 해줬으면 그 정도 가방은 우리 식구한테 선물을 해줘도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온몸에 피가 갑자기 전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도둑질한 시어머니를 한 대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간신히 꾹 참고 있었는데 신우가 하는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신우의 뺨을 갈기고 머리채를 양손에 쥐고 흔들었어요. 그 뒤로는 싸우느라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말리고 시모가 신우를 뜯어 말리고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신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산발이 된 머리로 엉엉 울고 있는 것만 기억나요. 남편이 뒤늦게 저를 따라왔는지 이미 다 끝난 와중에 밖으로 저를 끌고 나갔고 이게 대체 저보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도둑놈들 집구석이랑 상종 안 한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신혼집을 시댁에서 사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물건도 가져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집에서 내가 나가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이 봐도 지네 식구가 잘못한 거라서 제가 시댁을 다 뒤집어 놨지만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본인 엄마가 도둑질하고 여동생이 가방 들고 다닌 거라서 제 앞에서 할 말이 없었겠죠. 이런데도 그냥 모른 척 하라고요? 나중에 똑같은 걸로 하나 사주겠다고요? 진짜 장난합니까? 남의 돈 훔쳤다가 걸리면 그냥 그 돈 돌려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더 이상 물건 뒤지고 훔쳐가는 거지 같은 너네 엄마랑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댁에서 사준 집에서도 더는 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바로 집을 나가겠다 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혼한다는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제게 전화하셔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훔쳐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며칠만 빌려 쓰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허락만 안 받고 맘대로 빌려간 거라는 소리인가요? 이런 일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앞으로 너네 집에 안 갈 테니 없던 일로 하고 살랍니다. 진짜 이 집안 식구들 특징이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로 괜히 더 화나게 만들지 마시고 앞으론 제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긴 말할 필요 없이 빠르게 이혼 합의했고 제가 해간 혼수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깔끔하게 그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당시엔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 생활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밑바닥 보고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원래대로면 올해나 내년쯤 아이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아이 갖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에요.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고 사는 것도 불행이고 그렇다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나 엄마 없이 살게 하는 건 더 큰 불행이었을 테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잘했다는 생각만 들고 아무런 미련도 들지 않네요.
인생에서 커다란 똥 하나 밟았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2살의 여자입니다. 작년 겨울에 아이를 낳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해서 일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려고 어렵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안 이야기긴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같이 우리 시어머니 욕이라도 실컷 하다 보면 썩어 문드러진 제 마음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댁은 남편이 군대에 있던 중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에게는 4살 위로 형이 하나 있고 그 형은 저희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먼저 결혼을 해서 타지에 나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어머님이랑 단둘이 살고 있었죠.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나는 아들 둘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 만약 네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길 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저는 생활비 드리기 싫은데요. 하면서 당돌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전부터 연애하던 중에 결혼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남편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연세도 있기 때문에 형이랑 같이 매달 생활비 보조를 해드리고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죠. 친정부모님은 저나 우리 언니가 생활비를 드릴 필요는 없었지만 남편이랑 미리 양가 부모님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 집에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면 똑같이 친정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리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막상 처음 보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너무나 당당한 표정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신기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내 생각보다 기가 엄청 센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기대도 안 했지만 시댁에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머님 살고 계시는 집 한 채뿐이라서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언니가 시집갈 때 형부 쪽에서 집을 해오는 바람에 아빠가 형부 타고 다니던 차를 바꿔줬었거든요.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랜저 신차로 뽑아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시댁에서 아무것도 못 받고 제가 결혼을 하니까 차마 똑같이 남편 차를 바꿔주겠다는 소리는 못하셨고 아빠가 저를 따로 불러다가 제 통장에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넣어주셨어요. 너네 살면서 필요할 때 너가 알아서 써. 내가 너 시집 갈 때 둘째 사위도 차를 바꿔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사돈댁 형편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해주시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하기가 좀 그렇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고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고 제가 회사 다니며 모아둔 돈과 합쳐서 전셋집도 구하고 혼수까지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결혼할 때 주신 3천만 원은 결혼 생활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당장은 제가 크게 돈 쓸 곳도 없었고 아빠가 주신 돈인데 차마 함부로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돈 모아서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나 꺼내서 집값에 보탤 생각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남편과는 달리 아주버님과 형님은 능력은 별로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요. 형님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쭉 집안일만 하고 계시고 아주버님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는데 진급도 못하고 그저 평사원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진급하기가 워낙 쉽지 않은데 업무 태도라도 좋아야 반장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같은 곳은 한 회사에서 진드감치 10년, 20년 일을 해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도 사람들이랑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는 일이 반복이었어요.
이까짓 회사 더러워서 안 다니고 만다. 평소 아주버님의 입버릇이었는데 한 집안의 가장이 할 소리가 맞나 싶은 마음이었죠. 내 남편이면 화를 내고 바가지를 긁어서라도 어떻게든 열심히 하라고 시키겠지만 그 집안은 아주버님에 이어 형님마저도 천하태평이시라 벌면 버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즐겁게 놀면서 살아요. 그런 아주버님과 달리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서도 장학금 받고 다니고 취직도 일찍 해서 모자란 장남 대신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드리면서 살아왔죠. 연애할 때부터 생활력 있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남편으로서도 100점, 아이 아빠로서도 완전히 100점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격 자체가 워낙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기 엄마나 형에게 너무 휘둘리면서 살아요. 시댁 집안 사람들이 남편을 제외하면 다들 생각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성격들이 워낙 괄괄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분쟁 없이 살고 싶은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듭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로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남편이 옆에서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편을 들어주고 잔소리를 막아주려 노력을 하지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동안은 시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도 모질게 딱 잘라서 끊어내지 못했어요. 아무튼 다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요즘 시대에 정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마치 쌍팔년도에서 날아온 듯한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결혼할 때 해주는 것 하나 없었지만 시모 대접은 제대로 받으려 하시고 웬만한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시키려고 하세요. 아직 제가 아이를 갖기 전인 신혼 때도 저랑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빈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반찬은 잘 있는지 청소 빨래는 제대로 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가셨어요.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반드시 꼬투리 잡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그걸 핑계 삼아서 제게 분풀이를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남편이랑 같이 영상통화로 문안인사 올리라고 해서 처음엔 결혼하면 원래 이렇게 해야 하나 보다 하고 바보같이 시키는 대로 몇 달 동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바보라며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너가 너무 순진해서 그렇다며 놀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참고 살아온 이유는 순전히 남편 덕분이었죠. 시어머니가 제 속을 다 뒤집어놔도 남편이 대신 사과해주고 뒤에서 제 기분을 풀어줬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고 저를 못살게 굴어도 딱 그때 그 순간만 참고 넘어가면 끝이니까 어떻게든 저도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애가 태어나서 제가 직장을 쉬고 육아휴직을 하는 중이지만 아이 하나 키우면서 저축도 열심히 하고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3년 전 남편이 결혼하고 그 집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머님이 혼자 남으셨고 다행히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랑 아주버님네와 저희가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는 생활비로 그럭저럭 살고 계시는 중이죠. 아주버님은 혼자 외벌이 하시면서 적지 않은 월급에 아이 키우고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느라 생활에 여유가 없었고 형님이나 그 집안 식구들을 볼 때면 항상 힘들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정도 공장에 나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너무 힘이 많이 들었나 봐요. 남편이 취직하고 나서 용돈 드리기 시작한 뒤로는 자식들이 주는 돈 받으며 집에만 계십니다. 저축도 거의 없고 사실상 시댁 집안에 여윳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 결혼할 때도 시댁 도움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가을 추석 때 온 식구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명절 아침 차례다 지내고 온 가족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나라에서 주는 돈과 두 아들이 주는 생활비 60만 원으로는 도저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정부에서 얼마 받고 계시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큰아들은 혼자 돈 벌어서 아내와 아이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휠 정도고 저는 그 당시에 배가 남산만큼 부른 임신 막달이었죠. 이제 아이 낳으면 곧바로 육아휴직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도 참 난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차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게 참 효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용돈 30만 원 드리고 친정에 똑같이 30만 원씩 드리면서 남편과 저는 용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만 쓰고 있어요. 한참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20만 원으로 살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뱃속에 애는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직 집도 못 샀고 앞으로도 너무 까마득해서 먹는 데 쓰는 돈까지 아껴서 저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하는 동안 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남편이랑 월급 받으면 한 달 쓰는 돈을 1,000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정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용돈이 부족하다 늘려달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10초 넘게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아주버님이 장남이라 그런지 어머님께 얼마 정도 생각하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지금보다 2배를 더 달라고 하셨어요. 2배는 받아야지. 그래봤자 3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야. 그 정도는 너희들도 해줄 수 있잖아. 요즘 마트 가면 10만 원이 어디 돈인 줄 아니?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사색이 되어 우리 능력으론 무리라고 그렇겐 못 드릴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저희한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네들은 돈도 둘이 벌면서 나한테 쓰는 돈 30만 원은 아까워 죽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돈이 걸린 문제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버럭 화를 내셨지만 차마 더 드리겠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어요. 남편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주버님이 이번 달부터 한 달에 6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주버님 혼자서 300만 원도 못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60만 원을 시어머니 용돈으로 주면 나머지 식구들은 뭘 먹고 사나 싶었죠. 어머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둘한테 한 달에 120만 원씩 용돈을 받아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사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대출 없이 자가인데다 혼자 사시니 관리비도 얼마 안 나올 거고 정부에서 다만 얼마라도 나오는 돈까지 있는데 대체 무슨 염치로 돈을 더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하고 벌어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호기롭게 60만 원을 보내주겠다 하자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해진 얼굴로 저희한테 너네는 어쩔 셈이냐? 니들은 끝까지 못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라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주셨더라면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진짜 지금 30만 원 드리는 것도 간신히 드리고 있었거든요.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님 남은 평생 동안 그렇게 큰 돈을 계속해서 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무슨 꿍꿍이로 저런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지금은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하고 일단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대답했더니 어머님은 그 말에 빈정이 상하셨는지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키웠다며 둘째 아들은 필요 없다고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형님이 저와 남편에게 어머님 단단히 화나신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일단 둘 다 먼저 일어나는 게 어때? 어머님한테는 우리가 한번 잘 이야기해볼게. 라고 하더니 먼저 일어나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사실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명절날 오전에 일찍 친정집으로 갈 기회가 생겼는데 놓칠 수 없었죠.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자 이야기하고 안방 침대에 등 돌리고 누워있는 어머님한테 저희 먼저 돌아가 보겠다 인사하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전부 아주버님과 형님의 계략이었는데 저는 그땐 아무런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 추석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갔다 나오니 해가 바뀌었죠. 조리원에서 나와서 친정엄마가 집에 일주일 더 계시면서 저랑 아이를 봐주셨고 엄마마저 돌아간 이후에 그제서야 남편이 제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형 지난달에 회사 그만뒀어. 회사 벌이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사한다고 하더라. 내가 듣기로는 치킨집 차리려고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던데. 거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싶었어요. 놀랍다기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죠. 외벌이로 아이 키우면서 산다는 게 쉽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였는데 설날에 시어머니 용돈까지 2배로 늘려드린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머리가 완전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치킨집 차릴 돈이 아주버님한테 있었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걸? 아마 아주버님 퇴직금으로도 부족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설마 했던 그 설마가 맞더라고요. 워낙 회사를 자주 옮겼기 때문에 아주버님 퇴직금까지 털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고 결국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1억 5천 받아서 아주버님에게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님한테 효도하고 생활비 많이 주는 큰아들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상의도 전혀 없고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 없이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이 고작 3억 조금 넘는데 절반을 대출받아서 큰아들 치킨집 차리는데 다 밀어 넣었습니다. 시댁 재산이라고는 어머님 살고 계신 집 하나밖에 없는데 평소에 제가 그걸 탐내거나 이제 겨우 60대이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걸 생각해서 유산을 노리고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것과 아주버님이 절반인 1억 5천을 가져가 버린 건 완전 얘기가 다른 이야기죠. 갑자기 화가 나서 당신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고 했더니 남편도 아주버님이 치킨집 계약할 때까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회사에 사표 낸 것도 얼마 전까진 모르고 있었답니다. 순간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내외에 그 뻔뻔한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시댁 식구들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남편에게 그럼 이제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생계를 전부 책임지시라 하고 우리는 그냥 용돈 드리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했고 그때부터 드리던 돈을 바로 중단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남편이 아닌 제게 직접 전화하셔서 너가 용돈 주지 말자 했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시길래 네, 맞아요. 제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집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치킨집이고 뭐고 차릴 돈도 없고 남편 월급 들어오는 걸로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용돈 보내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으시고는 그래, 너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잘 알았다.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 라고 협박조로 말씀을 하시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남편 퇴근하고 들은 이야기는 어머님이 저와 전화 끊고 남편에게도 전화하셔서 자기한테 아들은 큰아들 뿐이고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어머님 용돈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잠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이제 와서 다시 용돈 드리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인 것 같네. 당신 말이 맞아. 이런 건 그만하자. 결국 저희는 어머님의 용돈을 완전 끊었고 사실상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안 보고 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전 재산의 절반이 투자된 아주버님의 치킨집은 지난 2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해서 개업 축하 화환도 보내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지난 설에도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온 식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려오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저희를 찾지 않으시고 저희 부부도 굳이 시댁을 찾지 않으면서 한동안은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몰래 가게 차린 뒤로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하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치킨집을 남이 하는 걸 인수받았는데 처음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달라서 매출도 잘 안 나오고 실제 남는 돈은 월세 내고 나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루 종일 치킨 튀기면서 몸은 몸대로 너무 힘들고 벌이는 예전 회사 다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하고 그 와중에 어머님 용돈까지 60만 원을 드리니까 더 죽을 맛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목구멍이 완전 포도청이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너가 용돈을 다시 드리면 안 되겠냐? 사실은 엄마가 지금도 나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난리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돈 안 빌려서 쓰는 건데. 아주버님이 치킨 만드는데 재능이 없는 건지 장사는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월세 내고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도 거의 없다더군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본인 전 재산의 반을 빌려주셨으니 생활비를 아주버님에게 다 부담하라는 식인데 진짜 이야기 들을수록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형 미안한데 우리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이제 애도 태어났고 우리도 생활비가 진짜 팍팍하거든. 형이 엄마 집을 담보로 돈 빌렸으면 그건 형이 끝까지 책임져야지. 아주버님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애초에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이랑 마음대로 저질러버리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수습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결혼해서 이 남자가 이렇게 자기 식구들에게 단호하게 화를 내는 건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엄마와 형에게 속아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이 마음의 상처로 남은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아주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저희에게 생활비를 60만 원씩 달라며 너 자꾸 그런 식이면 나 죽고 나면 남은 건 전부 형한테 주고 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집안에 이제 남은 것이 있긴 한가요? 아주버님네는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치킨집 차려서 망해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대출과 어머님의 생활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 우리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서 함께 망해야지 왜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냐는 소리로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용돈은 보내드리기 힘들고 명절에나 한 번씩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깟 푼돈 필요 없으니 보낼 필요 없고 앞으로 너희들은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버님네 치킨집은 정말 위기 상황이고 하나 있던 직원마저 내보내고 형님이랑 같이 부부가 치킨집에 매달려 있다고 하네요. 대신 조카는 어머님이 하루 종일 봐주신다는데 저랑 남편 생각으론 조만간 어머님이 집을 팔고 합가해서 두 식구가 같이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매정하고 정없이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온 집안이 다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아직 집을 못 샀고 전세 떠돌아다니는 신세인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기분은 좀 찝찝하지만 당장 어머님한테 드리던 용돈은 안 드리게 되어서 부담이 조금은 덜하긴 하네요. 어찌어찌 짜내면 예전처럼 다시 3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쪽에서 먼저 연을 끊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려고요. 효자 큰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주버님이 잘하시겠죠. 저희는 그냥 우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